자, 자퇴를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한 영상, 마지막 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자퇴를 고민하고 결정하기 전에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그리고 자퇴가 아닌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 다른 선택지들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총 5가지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혹은 담당 선생님과 좀 적극적인 소통으로 자퇴를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혼자 행동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직 우리 청소년들은 물론 이제 개인의 주관이나 어떤 나의 생각, 고집 등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시기지만 조금 더 나보다 인생을 살았던 선배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묻고 같이 결정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혼자 행동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열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자퇴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얘기를요. 결정은 내 거예요. 네, 결정은 내가 하는 거지만 최소한 그 과정은 함께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퇴하기 전에 학업중단 숙려제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학업중단 숙려제는요,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우리 친구들을 조금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면서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끔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학교장 권한으로 최대 7주까지 숙려제가 가능해요. 상담 선생님과 논의를 해서 뭐 1주 혹은 이제 뭐 최대 기간까지 결정을 해서 숙려제를 할 수 있고요. 그 숙려제 기간 동안 다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던가 학교를 나가지 않고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숙려제의 장점이라고 하면 내 학적에 어떤 변동사항 없이 좀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좀 휴식을 가지면서 좀 치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체험 등을 하면서 좀 다시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런데 단점이라면은 이제 몇 주간 학교를 쉰 다음에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수업 진도를 내가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친구들의 시선이 약간 의식될 수 있다는 거는 네, 약간 단점으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방법으로는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대안학교의 종류는 네이버에 검색만 해보셔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뭐 이제 비인가인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대안학교도 있고, 또 인가를 받아서 학력 인정이 되는 대안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학교로 이제 전학이나 입학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학교마다 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운영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대안학교로 고려를 하실 때에는 좀 그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좀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탁형 대안학교라고 해서 이렇게 학교를 완전히 옮기지 않고 한 3, 4개월이나 아니면 1년 정도 좀 집중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들도 있어요. 내 심리적인 문제나 아니면 중독이나 이렇게 학교 폭력 같은 걸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렇게 상담이나 치료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 같은 곳들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거는 좀 학교 상담 선생님이나 또 담임 선생님과 좀 같이 고민을 하면서 내가 좀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학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휴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제 대학교에서는 휴학이 되게 흔해요. 뭐 등록금 문제라던가 아니면 이제 내 다른 여행이나 다른 걸 좀 해보려고 휴학을 좀 나름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등학교까지의 휴학은 사실상 아직은 좀 유급의 의미가 커요. 이렇게 내 개인적인 욕구에 의한 것보다는 이제 질병이나 우울증 같은 걸로 학교 생활을 지금 지속할 수가 없을 때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휴학원을 내서 허가를 받는 방식의 휴학이고요.
자퇴는 사실 이제 학적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커요. 그리고 의외로 자퇴를 하고 나서 한 1, 2년 후에 후회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퇴를 하기보다는 좀 휴학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내가 휴학을 받을 만한 사유가 된다면. 그리고 이 휴학 기간은요, 사실 좀 학교에서 정해놓은 방식에 따라 좀 같이 정해지게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나 이제 학교에 계신 상담실, 위클래스 선생님에게 문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퇴를 하고 나서 의외로 후회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계속 방황하기보다는 재입학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재입학은 의외로 되게 간단해요. 내가 재입학을 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재입학 원서를 내가 다녔던 학교에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이제 내가 자퇴를 했던 학년으로 돌아가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고, 이제 재입학을 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학교랑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예 새 학기부터 이제 재입학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다른 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서 재입학을 하고자 한다면 교육청에다가 문의를 해서 좀 편입학 원서를 내고 학교를 배정받아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내가 시도한 후에도 난 정말 자퇴밖에는 방법이 없다, 자퇴를 꼭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네,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되게 각오와 의지를 한번 다지기 위해서 자퇴 계획서를 쓰시기를 추천드려요. 내가 단순히 난 학교가 싫어, 그래서 자퇴할 거야는 아닐 거잖아요. 어떤 이유이든지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자퇴하고 싶은 이유를 적으시고요. 그리고 자퇴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좀 각오나 계획을 써보세요. 그리고 비용 계산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학교를 다니지 않았을 때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뭐 밥이나 이렇게 의식주 제공 같은 건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에 그곳에 가서 수업을 듣기 위해 들어가는 뭐 수강료가 됐든,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내는 비용이 됐든,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비가 됐든, 내가 그 생활을 하면서 지출할 거라 생각되는 비용을 좀 계산해 보셔서 적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 상태에 대한 좀 객관적인 판단도 필요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미술을 하고 싶어서 자퇴를 해요. 난 정말 미술에 매진하고 싶고 화방에 가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술로 대학도 가고 싶고 내 아예 장래 희망을 미술을 하는 사람으로 정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인정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지금 미술의 소질을 느끼고 있고 미술의 흥미를 느끼고 있고 미술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제가 만약에 그림을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냥 미술을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미술을 하겠다, 그러므로 학교를 그만두겠다라고 하면 사실 허락해 주실 어른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내 실력은 이 정도 수준이지만 자퇴 후에 이렇게 트레이닝을 거쳐서 이런 과정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좀 로드뷰를 미리 보여주시는 게 어른들을 설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자퇴 계획서를 좀 쓰시고 내 스스로도 마음을 다지고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랑 대화할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자퇴에 대한, 제가 지금 이제 쭉 말씀드린 건 사실 경험에 근거해서 고등학교 쪽에 좀 한정된 내용들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자퇴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때 자퇴를 고려하는 비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이렇게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요. 자, 제가 자퇴를 고민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일단 질문을 던져요. 자, 이 둘 중에서 너는 어떤 유형이니? 라고 물어봐요.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좀 피하고 싶어서 자퇴를 생각하는 경우가 1번. 그리고 2번은 내가 자퇴를 함으로써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정말 그 시간에 뭔가를 노력해서 얻고 성장할 수 있는 케이스 2번.
자, 이렇게 1번, 2번으로 해서 너는 어떤 쪽이니? 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첫 번째인 경우에는요,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자퇴를 좀 말리는 편이에요. 제가 스스로 겪어보면서 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된다는 게 사실 얼마나 막막하고 또 지도 없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를 잘 겪어봤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를 다니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보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심리 치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하면서 좀 마음을 케어해보자. 친구와의 문제가 있다면 뭐 전학을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그 친구와 좀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거의 회유를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시간을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시간에 내가 좀 더 투자를 해서 내 꿈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그럼 그래 해봐. 정말 유혹도 많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내 의지가 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이렇게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렸다면 씩씩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는 응원을 보내주고 있고 어쨌든 스스로에게도 좀 힘들고 되게 고된 결정이었을 텐데 잘 하라고 좀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다양한 이유로 자퇴를 고민하고 계실 텐데 영상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사실 자퇴라는 게 정말 개인마다 상황이나 케이스가 너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조언을 구해 주시면 나름대로 좀 방법을 찾아보고 그리고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 자료 조사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모두 힘내시고요. 잠깐 쉬어간다고 해서 내 세상이 멈추는 건 아니에요. 방법은 찾으면 되고요.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면 돼요.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주변 사람들과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찾아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